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사람들은 왜 함부로 대할까? 인간 행동 패턴에 대한 통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조건값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약자의 고기를 강자가 취한다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이면에는 상대를 취해도 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강자의 행동이 발현된다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공격을 감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 역시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강자가 약자의 자원을 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물론 문명의 발전과 함께 법과 윤리라는 제약이 생겨났지만 근본적인 인간 심리의 작동 원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법은 복수나 눈에는 눈과 같은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사회 시스템의 안정과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상대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약육강식의 구동 원리는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무례한 대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내가 상대에게 그러한 행동을 용인하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야 할 존재로 인식한다면 감히 무례한 행동을 쉽게 저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보면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약자에게 강하게 나서는 것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쉽기 때문이며, 강자에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이익을 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기제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서로를 무시하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상호 간의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끊임없이 상대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거나 상대에게 명확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을 통해 현실 정치의 냉혹한 본질을 통찰력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비롭고 때로는 냉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선한 괴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쉽게 보고 예의 없이 대한다면 우선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평소 자신의 언행이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일 여지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 상당 부분은 무시당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면 법을 공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을 느낀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을 방어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불가피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성인이 되어 겪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는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소모적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마키아벨리의 조언처럼 때로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선한 괴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악하거나 잔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드러움과 함께 단호함과 냉철함을 겸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 역시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한 괴물의 지혜를 빌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타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섬세한 균형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타인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는 결코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러한 냉철한 방어 전략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감정적인 호소나 회유보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선한 괴물을 언급한 것은 때로는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내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각자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타인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서로 아끼고 보듬어 줄 때 그 안에서는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우리의 손을 핥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햇살과 따뜻한 물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친 바람과 맞서 싸우고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한 괴물처럼 우리 안의 강인함과 지혜를 깨어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